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건강해지는 습관 무병장수입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은 영생하고자 그토록 불로초를 찾았다고 합니다. 서불이라는 이가 불로초를 구해온다고 해서 진시황에게 거금을 받았고, 서불은 3,000명의 남녀 아동을 끌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고 하죠. 놀랍게도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서불, 즉 서복의 이야기를 전시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불로초는 존재하지 않았고 진시황 역시 죽음을 피하기 어려웠죠. 이렇게 영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장수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좋은 음식, 영양제, 건강 뉴스 찾아보기까지. 하지만 여기 세계적인 장수학자로 불리는 박상철 전남대 연구석좌 교수께서 두 가지 장수 음식을 콕 찍어주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음식, 들깻잎. 여러분은 들깻잎을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특유의 식감이나 향 때문에 싫어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박상철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고 장수 지역인 전남 구례, 곡성, 순창, 담양의 주민분들이 들깻잎 소비량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았다고 합니다. 주로 들깻잎을 날로 먹거나 장아찌처럼 절여 먹었다고 하죠. 이는 단순히 들깻잎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들기름, 들깨가루 등 들깻잎으로 만든 다양한 식품 전체를 뜻합니다. 박상철 교수님은 들깨가 오메가3 지방산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메가3라고 하면 많은 분이 생선류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오메가3 지방산은 생선은 물론 해초류, 견과류나 우리가 흔히 접하는 들기름이나 참기름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우리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없애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많은 분이 지방을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먹는 지방에는 크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뉘어 있으며 몸에 각각 다르게 작용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포화지방은 소고기, 돼지고기 등에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 기름으로 몸에 들어가면 잘 배출되지 않아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이런 이유 때문에 때때로 나쁜 지방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불포화지방산은 생선, 씨앗,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기름으로 몸에 흡수도 잘 되고 배출도 잘 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에 좋은 지방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식단을 보면 생각보다 견과류나 생선류 섭취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이 오메가3를 영양제로 섭취하시죠. 결과적으로 장수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영양제 없이도 평소 식단을 통해 오메가3를 쉽게 섭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메가3 이외에도 들깻잎의 효능은 아주 다양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들깻잎 속 로즈마린산이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은 물론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걱정하는 질환인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들깻잎 특유의 향이 방부제 역할을 함으로써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들깻잎 속 파이톨과 에이코사트리에노익 애시드 성분이 암세포 증식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해요. 들깻잎에는 비타민 C, 눈에 좋은 비타민 A, 풍부한 칼슘, 또 소화에 좋은 식이섬유까지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빈혈 개선, 순환기 계통 질환, 피부 미용, 변비 예방, 그리고 혈압에도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아토피나 알러지가 있는 경우 들깻잎 섭취를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혈액을 응고하는 비타민 K가 풍부하기 때문에 항응고제나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조금씩 섭취하는 게 좋겠네요. 들깻잎은 볶음이나 찜 요리는 물론 찌개 요리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오늘부터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발효 음식. 박상철 교수님이 한식에서 찾아낸 두 번째 장수 음식이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된장, 간장, 청국장, 김치까지 참 다양한데요.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은 부족한 육식으로 비타민 B12가
결핍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수인 대다수가 혈중 비타민 B12 농도가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서양인보다 높게 나온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발효식품으로 자주 쓰이는 콩, 두부, 야채의 영향이 큰데 발효 전에는 없던 비타민 B12가 발효 과정에서 발생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B12는 대체 무엇일까요? 비타민 B12는 주로 뇌신경 기능 퇴화 방지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족할 경우에는 신경 손상은 물론 고령자의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빈혈이 발생하고 쉽게 창백해지며 심한 경우에는 피로와 현기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른 비타민과 달리 신체에서 필요로 할 때까지 상당량이 간에 저장되어 있는데 만약 섭취가 중단될 경우 일반적으로 3에서 5년 정도 안에 모두 소비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처음 결핍이 시작되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나물 한두 가지로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참 많고 최근에는 채식을 주로 하는 다이어트 식단이 유행하면서 모유를 수유하는 어린아이까지 비타민 B12 결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B12는 이 외에도 면역력, 암,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영향을 끼칩니다. 발효식품은 풍부한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한 소화기능 그리고 건강한 장을 유지하고 항산화력, 노화 예방에도 훌륭합니다. 고기 반찬은 부족하더라도 다양한 우리 발효식품은 꼭 챙겨 먹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 먹으면 좋다. 박 교수님은 두 가지 음식과 함께 다양한 건강 조리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데쳐 먹는 습관. 야채를 데쳐 먹는 습관이라고 하면 다들 갸우뚱하실 텐데요. 하지만 나물이라고 말하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모두 신선한 야채를 생으로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유가 열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영양분 파괴, 특히 비타민 C를 예로 듭니다. 박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이때 깨지는 비타민 C는 고작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야채를 데쳤을 때 양이 확 줄고 덕분에 야채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기에 건강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또한 나물류 같은 경우 음식을 데쳤을 때 영양분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삶거나 쪄먹는 습관. 우리나라에서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식단 중 하나가 돼지고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삼겹살처럼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삶아 드시는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식품이든 굽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암 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탄 고기의 경우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성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리 온도가 높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성분의 생성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굽거나 튀길 때 더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중 일부 성분에 대해 인체 발암 추적 물질,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런 물질이 고기를 삶았을 때에는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삶는 과정을 통해 고기 속에 들어있는 여러 독성 성분들이 빠져나간다고 하니 삼겹살을 구워 먹는 습관보다 삶아 먹거나 쪄 먹는 습관을 늘리는 게 좋겠죠. 세 번째, 식사 습관. 장수 지역의 장수인들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전통 식단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한 식사 시간이 굉장히 규칙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늘 하루 3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이 정확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느리게 먹는 습관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박 교수님이 놀란 부분은 장수 지역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서로 나눠 먹는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식사를 제때하지 않는 경우 가족 구성원이 식사 시간이 다른 경우가 참 많은데요. 다른 건 몰라도 하루 3끼 중 1끼만이라도 가족 모두가 정확한 시간에 먹는 게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철 교수님은 노화는 죽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건강하고 싶다는 이유로 비싼 식품을 사고 약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 100세 건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습관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힘찬 100세 시대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병장수였습니다.